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오늘 앵커 브리핑 주제를 찾게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최근 일주일간 사들인 종목을 좀 나열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일주일간의 결과이고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니까 5거래일 동안 일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위, 이게 이제 1, 2, 3, 4, 5, 6 요 순서이거든요. 근데 1등이 포스코 홀딩스고 지금 6위가 현대제철인데 철강이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 소식이나 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왔고요. 하나 시스템 역시 지난주 거래일에 마지막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는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카카오가 3위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3위 종목인데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요즘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 투자 심리가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AI와의 그 협업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부각받으면서 트럼프 수혜주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철강도 트럼프 수혜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불명확하다, 약간 리스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 그게 일희일비하는 소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목소리 높게 얘기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같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부터 6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는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이 철강 관련주가요, 트럼프 2기 정책 수혜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강철을 가공하기 전에 그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급 과잉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부각받고 있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하면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세계 철강 생산국 순위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의 거의 55% 생산을 해내니까요. 여기 톤으로 따져봤을 때 10억 510만 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한 6위 정도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 생산량이 이 정도가 되는데, 연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톤 정도, 1억 1,100만 톤 이상 정도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350만 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부동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2021년 4년 전 하더라도 부동산 기업이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촉발된 부동산 침체는 현재까지 잠재 리스크로 있는 거고요. 내수도 워낙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철강을 쓰는 수요가 급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엄청 많아지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못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해외에 저가 철강을 밀어넣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골머리를 썩었던 게, 중국의 저가 철강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내산 제품을 안 쓰게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흐름들로 골머리를 썩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해외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덤핑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 싼 철강 제품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 장벽은 중국 입장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때리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포를 놓았습니다.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국 글로벌 시황에서 55%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철강 제품 3종 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열연 제품에 최대 27.83%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후판 기업별로 최대 38% 부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또 현대제철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산 열연 강판 덤핑 이게 문제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도 좀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눈치 보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중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여지니까 한 중국이 연간 5천만 톤 감산을 전망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연간 1억 5천만 톤 이런 부분이 2030년까지 감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수출액이 한 1억 1,100만 톤 이상이 중국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 수준에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 물량이 좀 큰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사 수익 개선 물꼬를 트겠네라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 철강 관련주가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2월 말에 메리츠증권에서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낮추면서 한계를 얘기했거든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열연 가격 반등 없이는 철강이 장기 회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열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철강 시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이고요.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반등해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 부양이 더해져야 중국 열연 가격이 오를 텐데 이게 맞춰질 수 있을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중국 열연 가격 반등이 중요하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